영웅적 상상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TED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2008년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에서 열린 TED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제자이자 데일리의 편집자인 준 코언의 초대를 받았죠. 그때까지 TED 컨퍼런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이 자사의 저가 항공사 테드를 엄청 홍보하기에 비행기를 자주 타는 고객의 모임인가 싶었죠. 처음 만난 그들은 제게 18분짜리 강연을 부탁하더군요. 18분이요? 18분 동안 뭘 하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리허설도 해야 하고요. 그럼 저희가 피드백을 할 겁니다. 꼭 그래야 합니까? 평생 강의를 했는데요. 교수님, 처음에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죠. 악의 심리학이라는 강연이었는데 30분 정도 분량이었을 거예요. TED에서는 이것저것을 자르라고 하더군요. 리허설 당시 알람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정확한 분량을 몰랐어요. 아무튼 TED에서 너무 긴 것 같다고 하더군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들의 요구에 따랐죠. TED 측에서 요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무대 중앙에 그려진 빨간 원 안에 서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벌써 2초가 지났어요. 강연 시작과 동시에 디지털 시계가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는데 17분 58초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저절로 마음이 급해졌어요. 허둥거리는 게 보였는지 프롬프터에 여길 보지 말고 관객을 보세요. 세 대의 카메라가 있어요 라는 문구가 뜨더군요. 맞아요. 실제 현장에는 강연자를 비추는 카메라, 강연자 뒤에서 관객을 찍는 카메라, 관객석 위에서 돌아가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드라마를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요. 화면 가득 관객이 몰입하는 게 보이거든요. 아무튼 기밀사항이었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포로 학대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TED 측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화면 가득 내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슬라이드는 15장이나 남았는데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척 강연을 이어나갔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아, 기절할 것 같아.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천천히 하자. 안 돼, 슬라이드가 15장이나 남았어. 더 빨리 말해. 아니, 못하겠어.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 관객에게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 미친 사람 같을 거야. 평생 강연을 해왔지만 그토록 시간에 쫓긴 적은 처음이었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관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에서 무엇이 보통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순간 딩딩딩 소리가 났습니다. 제한 시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관객석에서 헉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모두 클라이맥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TED의 수장 크리스 앤더슨이 무대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다음 내용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리허설 때 그도 있었으니 당연한 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강연을 끝내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교수님께 몇 분을 더 드리도록 하죠. 그의 배려로 5분 정도 강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영웅적 행동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불의에 맞서 옳은 말을 하고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을 내렸죠. 강연을 끝내고 다음 강연을 듣기 위해 청중석으로 내려갔어요. 많은 사람이 다가와 영웅 실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며 평범한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특별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TED 컨퍼런스에 이베이 창업자인
피에르 오미다이어가 참석했어요. 백만장자인 그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더군요. 공식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자문에 필요한 2만 달러를 지원해 드릴게요. 영웅적 상상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웅적 상상 프로젝트는 2008년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스탠퍼드 행동과학 심화 연구센터에서 이틀간 컨퍼런스를 여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교수, 군 관계자, 스펜서 재단 등 뜻을 함께하는 여러 분야의 사람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크게 실수한 것이 있어요. 포부가 너무 큰 나머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해버린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프레지디오 공원 쪽에 넓은 평수의 사무실을 구했는데 CEO, 연구 책임자, 교육 책임자, 자원봉사 책임자, 사무국장, 교육국장 등 많은 직원을 뒀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었지만 직원의 급여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엄청났죠. 1년에 수십만 달러는 되었을 거예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모금을 하고 몇몇 단체에서 지원금도 받았어요. 제 퇴직금도 일부 투자했고요. 그럼에도 2년 뒤 형편이 어려워져 직원을 내보내야 했죠. 사비로 25만 달러를 투자하고 적지 않은 자금을 유치했는데도 그 많은 돈이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다들 연봉의 절반만 받고 일했는데도 돈이 없었죠. HIP에서 추진한 것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그것은 바로 사회인지심리학 기초수업 6가지를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적 방관자는 어떻게 능동적 영웅으로 바뀌는가, 고정적이고 좁은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동적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와 같은 기본적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죠. 스탠퍼드 동료 교수 캐롤 드웩의 이론을 확장해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이해와 다름에 대한 수용으로 바꿀 수 있는가도 살펴보았어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집단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 중심으로 짜인 수업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활용하도록 만들었는데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클린트 윌킨스와 UC 버클리 재학생 브라이언 디커슨 등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개가 넘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죠. 영국 제작사와 인간동물원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을 상대로 다양한 실험을 했죠. 방관자 효과라는 실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리버풀역 계단에 한 여성을 누워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도와주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려고요. 4분 동안 무려 35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이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HIP 선생님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실험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홀로 방치되어 있는 여성을 확대한 장면에서 비디오를 일시 정지시킨 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누군가 이 여성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일시 정지시켰던 비디오를 다시 플레이합니다. 실험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계단에 누워있는 여성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 6초 만에 두 번째 사람이 그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 비디오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되어 변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계단에 누워있는 여성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누군가 물에 빠진 것을 보았는데 자신이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야 해요.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구성은 똑같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어떻게 도전으로 바꿀 수 있는가가 기본 명제예요. 결국 모든 선의와 적절한 행동, 장애물 사이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 프로그램은 비판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전 세계 학생에게 역동적인 방법으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거죠. 몇 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수업 진행자를 교육할 때 방관자 효과를 실제로 실험하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붐비는 장소에서 진행자가 들어눕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촬영했죠. 그리고 작년 부다페스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잘생기고 풍채 좋은 텔레콤 사장 크리스찬 메드슨이 800명의 직원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심리학은 다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설득을 당해 실험의 피해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부다페스트 광장 한복판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척하며 누워있었죠. 5분이 지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눈을 감고 누워있으니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말이지 극적인 추천사였습니다. 스탠퍼드 졸업생 스티브 루조는 HIP의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그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전무이사이자 전 CEO로 사회의식이 강하고 씀씀이도 후하죠. 할아버지의 고향인 카마라타와 코를레오네 그리고 아프리카 이주민이 모여 사는 빈민 지역 팔레르모에서도 HI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HIP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클레리아 리베로가 이주민 학생을 교육한 뒤 그들에게 HIP 수업 진행을 맡기면 어떻겠느냐고 하더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죠. 실제로 이주민 출신 학생이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들의 자존심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이탈리아인 또래 집단에서 존중을 받게 됩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HIP는 호주,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프라하, 발리, 브라티슬라바 등 수많은 나라와 도시에 진출했습니다. 이란도 빼놓을 수 없죠. 케네디 대통령 이후 이란을 처음으로 방문한 미국인이 아마 저였을 겁니다.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죠. 이란을 방문한 기간이 고작 2주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힘든 만큼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이란에서는 제가 믹 제거로 불립니다. 록스타와 동급일 정도로 인기가 많죠. 제 얼굴이 들어간 우표도 있어요. 그 외 많은 프로모션이 있지만 폴란드 만화가가 제트 교수인 저를 위해 만들어준 티셔츠를 가장 좋아합니다. 슈퍼맨 로고 스타일로 만들어진 제트 티셔츠가 바로 그것이죠. HIP를 더 많이 알려야 하지만 척추 협착증이 심해 더는 여행을 다닐 수 없습니다. 84살이다 보니 거동에도 한계가 있죠. 지팡이와 목발에 의지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땐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사실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달랐고 심리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오랜 공산주의의 영향이죠. 게다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잖아요. 중국처럼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 헝가리처럼 극단적 민족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